자, 6월 15일입니다. 현재 시간 4시 22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방금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끝이 났습니다. 금리 결정까지도 이어졌는데 이 부분들 지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은 처음에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동결되고 나니까 처음에 위로 올라가는가 싶더니 지금 하방 쪽으로 지금 압력을 좀 받고는 있는데 그렇게 큰 압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밑으로 많이 빠졌었어요.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다 말아 올렸는데 지금 15,000의 이 저항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나스닥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다 말아 올린 상태인데,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어제입니다. 어제 9시 30분에 PPI 발표가 있었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근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하회하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금리 결정이 진행이 됐는데 금리 결정은 예상치대로,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동결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은 처음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발표된 직후에는 살짝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채팅방에서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10시에 말씀드렸던 게 3시에 발표되는 점도표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동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점도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점도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3월의 점도표입니다. 3월 FOMC가 있었을 때는 5%에서 5.25포인트, 지금 현재 있는 위치까지, 2023년에는 현재 있는 위치까지가 적당하다라는 곳에 의원들이 투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된 점도표는 좀 달라요. 지금 보시면은 5.5포인트에서 5.75포인트까지 올리는, 그러니까 지금 5.25에서 두 단계나 올리죠. 그래서 5.75포인트까지 올리는, 쉽게 말해서 지금보다 50bp, 0.5포인트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에 지금 점도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이 처음에는 동결이라는 의미 때문에 살짝 올라오다가 지금 반대로 이렇게 하방의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지금 당장에는 동결을 했지만 이전보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된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점도표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다음 7월에 있을 FOMC에서 0.25포인트 인상을 하는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금 71%까지 투표율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동결,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나, 그리고 미국 10년물 채권물 같은 경우에도 원래 비트코인과 디커플링,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는 이 두 가지 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하락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게 이제 기자회견이었죠. 자,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발표가 되는데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느냐? 자, 대부분의 의원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 추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멀었다. 그리고 연말까지 금리 인상에 관해서 염두하고 동의하고 있다. 즉, 이 말은 뭐냐?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거라는 거죠. 제가 금리 인하라는 거는 쉽게 된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는 아마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근원 PC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큰 진전이 없다. 아까 말했던 이제 코어죠.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것이 맞냐라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아직 뒤에 미팅에 확실하게 정해진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고 오늘 금리 결정에 집중을 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애매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빡센 기자님 한 명 등장합니다.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이제 얘기를 했는 게, 왜 그러면 금리 인상을 중단을 이번에 동결을 했죠. 중단했다가 나중에 또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전에 너무 빠르게 올렸다.
왜냐면 이전에는 계속 0.75포인트, 빅스텝, 뭐 자이언 스텝 뭐 이렇게 계속 밟다 보니까 빠르게 금리 인상을 했어서 작년에는 속도가 중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연준이 생각하는 목표랑 너무 멀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0.5포인트, 그러니까 빅스텝 한 번만 밟아도 지금 연준이 2023년에 목표를 했던 이 구간까지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번 6월 점도표에서 발표된 그 구간까지 진입을 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겁니다. 이 부분을 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뭐냐면 바로 퍼즈, 중단이 아니라는 거죠. 일시 중단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스킵이다. 건너뛰는 거다. 이번에 그냥 건너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단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죠. 퍼즈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속해서 인상을 한다라는 거를 저는 여기 안에 잠재되어 있다라고, 여기 안에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스킵, 건너뛰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했던 아까 근원, 코어죠. CPI나 PC 이런 부분들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말했던 것처럼 근원들은 아직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죠. 물론 여기 그냥 일반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한 하락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 그리고 시장을 놀래키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데이터를 계속해서 봐야 된다. 뭐 예전에도 했던 얘기죠. 그리고 우리 의원 중에 한 명도 금리 인하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김치국 마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월 점도표를 조금만 상세하게 살펴보니까 내년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24년에는 보시면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무게를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보다는 인상의 무게를 우리가 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이 오신 분이 있었는데, 올해 시장은 좋게 보시지는 않는 거군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드라마틱한 상승은 기대 안 하는 생각이다. 본격 사이클은 추후에 있을 것 같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진짜 이전과 같은 큰 상승을 바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틱한 정말 20년도, 21년도의 불장은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반감기까지 합쳐진다라고 하면은 정말 큰 상승장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올해까지는 금리 인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인상에 대해서 무게를 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동결은 예상치로 나왔지만 점도표에서 쇼크 한번 먹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발언들에서 중간중간에 부드럽지만 매파적인 내용들도 있었다. 중단이 아닌 건너뛰는 상황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 생각 안 한다 라는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너무 희망회로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겁먹을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던 거, 지금 이 역헤드 앤 숄더, 뭐 폴링 웨지 패턴,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 구간들 지금 아래 추세선이 25K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이 발표가 그렇게 뭐 좋은 발표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생각보다 이 점도표에서 저도 쇼크를 좀 먹긴 먹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아래 추세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또 보수적으로 바라보더라도 너무 또 공포감에 쌓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가, 저는 점도표가 만약 그대로 나와주고, 그리고 동결 오늘 해주고, 그리고 파월이 조금만 좋은 얘기를 해줬으면은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오늘 발표들은 썩 반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추세 라인들이 깨지는 그런 큰 무빙이 지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무빙 해봤자 얼마 되지 않는 무빙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는 또 마시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지금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고, 내일 또 일어나서 또 추가적인 부가적인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